네, 오늘 시장은 정말 특징이 뚜렷했네요. 어떻게 뚜렷했냐? 참 우리한테는 별로, 우리랑은 조금 맞지 않는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중소형 개별주나 중소형의 일반적인 종목들, 다우 이론으로 따지면 매상과 분공침 속에서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그리고 다시 매집으로 돌아가는 이 다우 이론 제가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매매는 매집과 상승 과정에서 매집과 상승 과정에 일단 치중을 한, 일단 기본적으로 매집과 상승이 나온 요 파동에서 즐겨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이 없었어요. 새롭게 한 인트로메딕 정도 오늘 수익 실현한 거 말고는 사실 뭐 딱히 메리트가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 올라가는 걸 다 따라잡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특징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분산 과정, 공포 과정을 다 거친 종목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즉 뭐냐면 한 종목을 예시로 그냥 딱 쉽게 보자면 뭐가 있을까? 플러스 매매시를 볼까? 오늘 상한가 간 거니까 여기에는 S&P 월드. 자, 이런 스타일의 종목에서 오늘 많은 수급이 일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트렌드가 그랬어요. 어떤 거? 자, 매집과 상승과 과열과, 잘 안 보이나요? 다시 매집과 상승과, 그냥 굳이 맞춰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상승과 과열, 분산 과정, 공포 과정, 여기까지 공포를 다 거친 종목에서 리바운딩이 좀 잘 나온 날이었습니다. 블러스 매매시, 리드, 샘코, 오늘 다 괜찮은 상승. 유니맥스 글로벌, 오늘 상승 종목들을 잘 살펴보세요. 신라젠, 플러스 매매시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저 밑바닥에서 오늘 올라온 거, 그렇죠? HLB가 오늘 좀 독보적인 건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드, 저 바닥에서 문자주 뿌려졌던 거, 그렇죠? 저 바닥에서 오늘 수급 들어온 거, 샘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유니맥스 글로벌, 딱 밑바닥까지 완전 망가져서 개인들 다 죽어나간, 개인들 반대 MMA 뭐고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죽어 나가 떨어진 종목에서 오늘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동떨어졌어. 우리는 애초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더 이상 회생불능 정도의 수준의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급이 오늘 일어날 때 우리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수요일에는, 목요일은 개천절이었으니까 수요일에는 제가 수요일 마감 방송 에스모를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던 건데, 수요일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날은 에스모가 4억 주가 넘어가는 엄청난 8천억의 거래 대금이 보인 날이잖아요. 에스모를 사기 위해 대형 자금에서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모는 대형주에 속해 있었고 각종 기관, 외국인 펀드들은 그날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계획적이에요. 무작정 오늘 이렇게 흐름이 생긴다고 해서 계획하지도 않은 돈을 막 끌어쓸 수는 없어요. 하루하루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계획적이고 무작위로 막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아요. 누가 휴가를 갔거나 누가 결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대체 인원까지 다 세팅이 다 되어 있고 다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날 매뉴얼에 의해서 다 매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에스모가 갑자기 4억 주가 이렇게 나갈 정도로 거래가 쏠리면서 얘를 어느 정도 진입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면 그 각자 보유한 대형주에서 팔아가지고 옮기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다 특징 보셨잖아요. 에스모에 자금 엄청나게 쏠리고 매매 자금 엄청 쏠리고 있었죠, 시장에서. 그런데 코스닥 대형 바이오주들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죠. 신라젠도 많이 빠지고, 그날 뭐 거의 다 대형 바이오주도 빠졌잖아요. 엊그제 기억해보세요.
많은 종목에서 대형 바이오주들에서 다 빠졌었어요. 제넥신이나 뭐 녹십자 시리즈나 보시면 그때 수요일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면 수요일 영상을 다시 보세요. 어쨌든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은 뒤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는 에스모가 물론 장중에 아침에 좀 급등을 나가고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억 4천만 주 정도 됐나요? 1억 3,670만 주. 이 정도 거래. 예상보단 좀 적습니다. 원래 오늘 한 1억 7, 8천만 주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HLB 쪽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조금 얘가 영향을 덜 미쳤어요. 오늘은 에스모 같은 데서 자금이 일부 전일 들어왔던 거에서 좀 일부 빠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정도를 하면서 자금이 HLB와 HLB 생명과학, 신라젠 즉 수요일에 에스모를 사기 위해 빠질만 했던 대형 바이오주들의 자금이 쏠렸어요. 즉 반대 뒤집힌 거예요. 오늘 거래 대금 1등은 HLB잖아요. 삼성전자를 또 이겨버렸잖아요. HLB가 4,300억, 4,400억 정도가 터졌어요. 물론 전일 에스모 8천억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HLB와 HLB 생명과학을 합치니까 6천억이 넘네요. 이 정도가 터졌어요. 여기 집중이 돼 있다는 거. 사람들이 이목이 다 집중돼 있다는 거죠. HLB에. HLB는 어쨌든 삼상 실패가 이제 소문이 나면서 삼상 실패 소문이 나면서 하한가 저만하게 갔던 종목이고 이것도 개인들이 왕창 들고 있다가 다 손절되거나 다 반대 매매 다 나갔던 거잖아요. 21,800원까지 떨어지는 날 7월 30일. 이거 지금 봐서 그런 거지 사실 이때만 봐도 엄청나게 불안한 종목인 거잖아요. 이렇게 호롱 티슈진 생각나고 호롱 티슈진 지금 거래 정지돼서 상폐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그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편안하게 가지고 간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신용을 썼다면 스탁론이나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이날 다 나가요. 이날 왜냐면 이날 하한가 주문이 걸렸거든. 에스모처럼 에스모도 4번째 하한가에서 하한가 출발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어제 말씀드렸죠. 87만 9천 주씩 20번까지 들어온 거. 그쵸? HLB도 신용 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요날 다 반대 매매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손실 처리가 다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버틴 사람들도 여기서 이미 다 잘려내렸습니다. 대부분 다 매도가 됐어요. 현금으로 난 모르겠다. 어떻게든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사람들만 운 좋게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마음 편하게 그 뒤에 삼상 성공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매수를 꾸준히 갖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은 드물 겁니다. 있긴 있겠죠. 뭐든지 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상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주말에 돌면서 올라갔던 것도 점상한가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뉴스를 접하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 잡게 돼요. 어떤 저항 라인에서 어떤 강한 리스크를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턴도 큰 거예요.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도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감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다 같이 리스크를 감수하자라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형주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중소형주에서 폭발적인 걸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HLB에 오늘 이렇게 이목이 집중됐고 삼상 성공한 만큼 삼상 실패 논란거리로 떨어졌던 걸 다 커버하는 최근 한 주가 된 것 같고 특히 오늘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떨어진 위치를 다 커버한 겁니다. 사실 얘로 에스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반대 매매로 잘렸다면 굉장히 이 종목으로 속이 쓰리거나 막 엄청 아픈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파동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다 망가뜨려 놓고 올라가는 거. 요게 트렌드가 된다면 요거를 또 고의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즉 대국민 문자주가 최근에 이슈거리가 많이 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대국민 문자주가 정말 박살나서 개인들 그때 산 개인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가 떨어졌다면 그것도 전략적으로 나중에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단 이 종목들이 앞으로 회생이 가능하냐라는 판단을 해줘야겠죠. 기본적 분석도 해야 되고 얘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갔는지도
파악하고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가치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괜찮다 싶으면 정말 다 죽어 있는 입장이 됐을 때 다 죽어 나가 떨어진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한번 들어가 보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가 된다면요. 그거는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어쨌든 시장은 그때그때마다 트렌드가 형성되고 오늘의 특징이 있다. 오늘의 특징은 지난주에 빠졌던 대형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 시장, 코스피 모두 다 선물도 그렇고 다 오늘 다운이었습니다.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미국 증시의 영향력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가 사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편안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감 하루 종일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금을 많이 쓰기 어려웠어요. 매도할 게 생기면 매도하는 정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고 종가에 하나 진입하긴 했지만 어쨌든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그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특징에 굳이 또 맞춰갈 필요 없습니다. 시장을 그냥 계속 이해만 하면서 나중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시장은 좋지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 이유는 다 HLB나 신라젠 이런 파동 때문, 이런 종목들 때문인 겁니다. 시가총액이 사실 오늘 HLB 하나, HLB 생명과학 요걸로만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거의 그런 대형 바이오주들 신라젠까지 해가지고만 합쳐도 한 1조 원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20%. 얘가 2조 7천억에서 20% 5,400억. 그 다음에 제가 한 7천억 정도는 끌어올렸네. 이 HLB 시리즈하고 신라젠까지만 합쳐도 7천억 정도 대충 봐도 끌어올렸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체감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는 체감보다 안 떨어졌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이런 바이오들에 들어가는 자금이 정말 중요해요. 코스닥 시장은 어차피 바이오가 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자금이 들어가주면 어쨌든 그거는 시장의 미래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메이저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얘를 그래도 살리려고 하나 보다 정도는 추정하고 나중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가 망가지는 것보다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먼저 살아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종목은, 우리 중소형주들은 빌빌대고 있어도 그래도 갈 종목은 가요. 시장을 좀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돼요. 다음 주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금 굉장히 잠잠해요. 잠잡고 있어요. 얘 지금 시가총액 7조 6천억인데 어쨌든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 1등 주기잖아요. 그런데 더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시장이 이렇게 한 2주 가까이 조정을 받는 동안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그 라인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즉 하방 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종목 물량 공세를 했다는 겁니다. 질보다는 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2주 동안 가장 대장이 되는 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왜 얘는 가만히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얘가 만약에 엊그제도 이틀 전에도 시도를 하긴 했지만 상승 방향으로 강하게 힘을 주기 시작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다음 주에 좀 이목을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정도 살펴보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괜찮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방향성, 지금 굉장히 언론을만 보면은 주식 투자 못하게 생겼어요. 무슨 미국에서도 고용지표도 안 좋고 제조업 지수는 11년 만에 마이너스 최초로 발생했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안 좋은 상황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다 예상되고,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그 전에 다 이미 신호들이 나왔고 그게 다 시장에 반영됐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 이미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거 다 미리 반영됐다는 겁니다. 기존에 항상 최저점을 찍은 시기부터는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항상 그래요. 옛날에 최순실 때도 돌아가서 보자면 최순실 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있잖아요. 최저점 찍고 나서도 계속 우리 시장은 불안했어요.
항상 어떤 시장에서 악재가 있는 시장에서 최저점을 찍고 한동안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악재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악재는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그 악재만큼 미리 반영돼서 최저점을 찍고 왔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된 시간. 지금 한 요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최순실 때,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불안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광화문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고 어제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시기잖아요.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마 요 정도의 흐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참 동안 횡보 하락 장세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돈이 되는데 한 몇 개월이 걸릴 겁니다. 한 총선 시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쯤 되면은 다음에 대한 기대감, 다음 어떤 것에, 다음 정권이나 어떤 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또다시 거기서부터 활개를 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안 좋은 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한 몇 달 동안은 안 좋은 뉴스거리가 장악할 거예요. 뉴스 틀어보면, 뉴스 틀면 9시 뉴스 틀면 안 좋은 것들, 신문 일면 보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시장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망가질 정도. 앞으로 나올 악재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거 계속 악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고 시장에서 묻어져 가면서 호재로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호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때가 와요. 뭐 경기 지표가 저점을 찍고 돌아오려면서 상승 전환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거나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 지금 안 좋았지만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이 조정 하락 장세가 언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옵션물은 이번엔 좀 큰 의미가 없어요. 옵션물은 9월 달에는 좀 뚜렷하게 나왔는데 상승으로 제가 2050까지 딱 찍어드렸고 코스피. 근데 이번에는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뚜렷하지가 않아서 며칠 안 남았고 옵션 만기일이 10월 10일까지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옵션을 좀 점검을 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뭐 중소형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하루 특정 종목에만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아니면 좀 재미가 없는 시기를 보낼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망갈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할 것만 해가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두 종목씩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계속 섞어서 상쇄시키고 또 그렇게 정돈해서 다음을 도모하면 계좌는 그러면서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폭락장하고 바로 회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몇 개월의 시간이 정돈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내느냐는 나중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시장은 항상 무너지기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또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